한국 대통령의 방중을 한번 쭉 덧어보죠. 언제 시작됐어요? 한국 대통령의 방중이? 92년에 한중 이제 수교를 하고 난 직후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갔어요.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갔습니다. 네, YS도 갔고, 그다음에 DJ도 갔고, DJ도 갔고, 그다음에 노무현도 갔고, 다 노무현도 갔어요. 갔고, 그다음에 MB도 갔죠. MB도 갔고 다 갔는데 박근혜 갈 때마다 대통령도 갔고, 갈 때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갑이었어요. 가긴 갔는데.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항상 그 한중 관계를 그 초기에 이 수교 정상화를 할 때, 수교를 할 때 이제 철저히 정경 분리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 외교, 하자. 그러니까 경제 교류. 그래서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이렇게 해서 이 관계의 그 위상을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때 항상 그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우리가 베풀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제까지냐면 MB 때까지. MB 때까지 와요.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은 북핵 위기가 심해지니까 예. 중국을 붙잡고 북핵을 풀라 그랬지. 그 문제가 생겼고 그건 참 그게 통화는 실수인데. 통화의 실수죠. 통화는 실수고. 그게 중국 붙잡고 풀 수 있었을 것 같았으면 벌써 풀렸지. 미국이 중국 붙잡고 여러 레버리지로 그 노력을 했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이제 말하자면 주석이 되면서 집권을 하면서 바로 정언을 시켜서 핵도발 청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핵실험 성공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13일 전입니다. 성공을 시켰어요. 1차, 2차 때 저기 MB 노무현 때 했는데 다 그냥 허당이었고 3차 때 성공을 했는데 시진핑 집권 축포지. 축포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평양에 불꽃놀이가 시작이 됐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걸 잘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풀었어 박 대통령이. 그게 참 통탄스러운 일인데. 근데 이제 막판에 그래서 시진핑이 박 대통령 때 방한을 했죠. 먼저 왔죠. 먼저 와가지고 이제 우리 저 가슴을 이 가슴을 좀 열게 하는 트릭을 쓰고 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플레이스에 안 좋은 시점에 즉. 중국 공산당이 항일에 어떤 힘을 썼다고 항일 성전 기념 전성절에 네, 2015년 9월 전성절 초청을 했어요. 초청하고 가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망루의 모양새가 세계 만방의 이 문명 국가들이 참 우려할 만한 그림이 연출이 됐어요. 그렇게 되죠. 푸틴이랑 뭐 같이 나란히 가고 그다음에 카자흐스탄의 그 지금 실각한 독재자들하고 그다음에 뭐 시아노크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가치와 규범을 지키는 주요 문명 국가들로 봐서는 노란 옷 입고 거기 뭐 뜨악한 거죠. 그런데 가서 뭐 실질적으로 말하자면은 막 그 정도에 말하면 우리의 그 말하자면 이제 사실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핵을 해결해 보겠다고 한 거야. 중국을 붙잡고. 근데 그게 안 될 때 가서 힘쓴 거예요. 안 되는 방식으로. 그 신중한 협의도 못 됐고 그다음에 그것도 못 했어요. 최소한 탈북민 송환 강제 북송 반대라도 만들어 왔으면은 그래도 그 체면이라고 쓰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냥 북경대학 가서 그냥 중국어 자랑 몇 개 하고 왔습니다. 그게 통환이죠. 결정적인 통환인데 그게 이제 그 당시 외교장관이 그게 상당히 그 친중적 인사 아니에요? 박 대통령 때 집권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갔다.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름이 윤병세 장관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말하자면은 최장수 장관이죠. 최장수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전혀 안 다친 인간이죠. 안 다친 인간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랑 친했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아주 결정적인 포스트에 이상한 인사를 갖다 놓은 거예요. 나는 종중 간첩이라고 생각해요. 뭐 거의 그 수준. 그 수준입니다. 거의. 그래서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 사이에
방중 결정을 해놓고 국내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 마침 목함질의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강하게 나가서 황병서하고 그다음에 최 누굽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 아시안 게임 하는데 와서 도장을 찍으면서 물론 뭐 주체는 좀 불분명했지만 황병석 그러니까 조직관리부장 그리고 뭐 최 누구지 그 지금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와서 했는데 그때 최용해. 예, 그때 일각에서는 저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시진핑이한테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생겼어요. 목함지뢰랑 북한과의 긴장이 긴장이 있으니까 못 있으니까 가겠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익스큐즈를 요로에다가 이제 얘기를 올렸는데 그걸 올렸죠. 예. 안 통하지? 안 통했죠. 예, 그때 안 통하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걸 스톱을 했겠으면 역으로 말하자면은 본인의 그 정치적인 운명,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정치적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죠. 이게 네. 미국과 완전히 틀어졌으니까 특히 예. 이제 그 당시 미국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 지능적 전략을 가진 집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험악하다고. 그 오바마, 험악했죠. 힐러리 네. 이게 힐러리 저기 뭐야 자기 대선 출마 떨어지고 나서 여기 와 갖고 추미애 만난 사람 아니요. 그렇죠. 예. 그 흉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그런 미국을 상대로 해서 그때 박 대통령이 참 통한에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 그런 파도를 거예요. 맞았어요. 그러니까 삼각 파도 국내에 그 음. 단순한 정부뿐만 아니라 이미 종중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특히 이 시기에 한국의 제도권 언론들이 완전히 이제 여시제 만들고 뭐 하고 완전 종중으로 치달릴 때죠. 조선일보까지 다 나서서 그 다음에 미국의 중앙일보, 조선일보.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헤맬 때고 아주 헤매고 그 다음에 미국한테 중국한테 가장 침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도 내부가 걸레인 상태고 그 다음에 핵심 참모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우둔해 보이지만 상당히 신중으로 기울어진 그런 미국에? 참모들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당이든 뭐든 친중으로. 예. 그래서 거기 그 바람에 그 말하자면은 가랭이가 안 되는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일종의 양다리 걸치 기회주의 방식으로 아니 뭐 양다리는 거쳐도 좋은데 기럭지가 작잖아. 제대로 걸쳐야지. 제대로 걸쳐야지. 제대로 걸쳐야죠. 근데 그게 입체적으로 구분이 안 그러니까 됐어. 중국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예. 중국 페이스에 말려서 넘어가니까 예. 이게 이제 그 탄핵이라는 거가 터질 때도 이게 작용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운도 좋고 또 좋은 운에서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전 보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미 동맹이나 그렇죠. 중국 다루는 거는 아무리 뭐 상황을 이렇게 각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도 그걸 인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확히 변화된 상황을 읽고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운이 좋다 그런 얘기는 미국이 뭐 치매 바이든의 깔깔 카말라에 지금 미국도 정치 내전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전직 대통령 그 말하려고를 어떻게 FBI가 덮쳐서 압색을 하냐고 압색을. 나 참. 그러니까 미국도 볼만한 지금 정치 내전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요번에 이제 그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서 이게 그 마가 트럼프 이쪽 흐름이 트럼피즘 마가 쪽 흐름이 공화당 내에 굉장히 세져요. 그래서 예. 제가 우리가 세뇌 탈출해서 얘기했잖아. 그 저기 예. 뭐야 요번 11월 지나고 나면 미국 이게 윤석열 정부는 이게 그 저기 공화당이랑 마가 트럼피스트들이 지배하는 의회와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이 극악하게 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인터페이스해야 된다. 그렇죠. 그때 이제 윤 정부가 봐야 될 거는 이 양쪽 세력이 아니고 특히 한미 관계를 움직이는 건 양쪽 정파랑 상관없이 제가 말하는 그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RGR, 리액티브 글로벌 리더십. 리액티브. 그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이죠. 이미 그게 네. 이 지금 바이든 이게 지금 그 우크라 몰아가고 이게 바이든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보면. 아니죠. 아니에요. 그 나토 몰아가고 이거 바이든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 치매에서 뭐가 나와? 그러니까 따로 집단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스템이 참 어떤 데는 굼뜨고 막 하고 보이는데 굉장히 견고한 게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은 네. 연방 대통령 권력은 굉장히 이 개성 있는 사람들이 지그재그가 심한데
시스템은 계속 어떤 경험을 다시 반추하고 이렇게 해서 휴먼 팩터보다는 인간적인 그보다는 시스템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 경쟁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구도 쪽으로 계속 적응하고 반응하는 네, 그 이 시스템 정반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 우리가 그런 얘기 이미 몇 달 전에 우리 세네타출에서 조 박사님이랑도 같이 했잖아. 뭐냐면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지배해온 상황을 글로벌리즘 엘리티스트들이 해온 상황을 트럼프가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퓰리즘으로. 예. 파퓰리즘, 그 애국주의, 공화주의로 깨버렸다고. 예. 근데 깰 때 이게 너무 레시피가 단순하잖아. 단순했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두 개 아니야. 예. 하나는 석유가스를 공급 과잉시켜 갖고 가격 폭락시키는 거. 예. 다른 하나는 중국에 관세 때리는 거. 예. 굉장히 단순한 툴을 갖고 깬 거예요. 툴을 가지고. 근데 그거가 이제 답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공급 과잉이 계속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계속되면 엑슨모빌 망하고 뭐 쉘 망하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깬 상황에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몰려났고 그 공백지대를 치고 들어온 게 그동안 숨어 있었던 이 RGL 그룹이라고요. 그렇죠. 예.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그룹, 이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미국 정보 커뮤니티, 인텔 커뮤니티하고 국방부하고 국무부 쪽으로 움직이는 브레인 그룹이 딱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 있어. 제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11월에 중간 선거 끝나고 공화당하고 이제 의회하고 행정부가 완전히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운이 단 거예요. RGL 그룹이랑 통하면 돼. 이미 그렇죠. 통하고 있는 거 같고. 예.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진핑이 박근혜 정부 때 저는 사실은 그래요. 중국의 두목이, 네. 중국의 수반이 한국에 온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박근혜 정부 때만 왔었어요. 두 가지 문재인 때도 못 왔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능할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못 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시진핑이 온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문제였죠. 예. 그러니까 전승절 참여만큼이나 난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시진핑 방안이. 그게 더 크죠. 왜냐하면 미국에 주는 사인은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 미국에 주는 사인이 시그널은 뭐냐면 한반도는 중국 거야 이 소리가 그 돼요. 이야기야. 그리고 지정학에서는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평양 가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지정학적 상징으로는. 그렇죠. 예. 그럼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가는 순간 북한은 미국 거야라고 선언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 굉장히 그때 아까 윤병세 이 인간이 박 대통령을 망친 거야. 그리고 박 대통령이 속은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삼각 나와 계시니까 이제는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 그럼 탄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거에서 갇혀 계신데 그 갇혀 있는 사람을 또 비판할 수가 없는데 이건 진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냉정하게 비판을 할 때가 그러니까 됐어요. 삼각 파도 중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거의 내가 저도 이렇게 좀 격한 말은 잘 안 쓰는데 거의 간첩 같은 핵심 참모가 거의 간첩 수준이지 윤병세 장관. 말로는 존중을 안 해도 완전히 아주 지능적 존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한반도를 말아가지고 예.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입에다가 쌈을 싸서 넣어주려고 한 게 윤병세예요. 그렇죠. 윤 전 장관이 혹시 나 그런 뜻 아니었다면 저기 출연 요청하세요. 충분히 발언할 수 있으니까. 저는 공개적으로 논쟁할 용의도 있어요. 정말로 간첩이나 다름없는. 그렇죠. 잡아다가 저기 신문을 안 안 해봐서 그러면 완전히 전응하든지. 수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행태로 보면 아주 고급 간첩이고 박 대통령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간 거지.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시진핑이는 못 온다. 못 올 거 뻔히 알면서 왜 박지는 시진핑 보고 오라 그랬어? 우리도 네가 안 오면 안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어? 야, 진핑아, 너 한국 대통령은 거기 중국 많이 이때까지 갔었거든. 근데 네가 안 오면 이제 더 안 가. 그 소리로 들릴 수가 있어 이게. 그렇죠. 나는 그렇게 딱 바로 들었는데 그게 또 우리 박진 장관은 시진핑은 죽어도 못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첫째. 시진핑 일단 죽어도 못 옵니다 한국에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근데 와서 태어나게 저기 시주석께서 오셔야죠. 그러면 그게 뜻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편의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든 우선 미중 전쟁의 지금
클라이맥스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저기 시진핑이 최근에 해외 못 나갑니다. 11월 저기 황제직위 황제 즉위까지는 아니 즉위한 다음에도 다음에는 저는 못 온다고 봐요. 더 못 와요. 네, 못 와요. 이거 왜 그러냐면 미중 대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의 국가 수반이 서울에 온다는 것은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때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 지정학적인 어떤 레드 라인을 빨간 선을 넘는 행위거든.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 행위예요. 어마무시하게 도발적 행위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타이완의 타이페이에 미국 현직 대통령이 안 갈 걸? 안 그럼 못 가죠. 못 간다고. 왜 그러냐면 타이페이에 미국 현직 대통령이 가는 순간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깨는 거란 말이에요. 네. 펠로시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원 의장이 2번 갔는데 예. 1990년대에 뉴트 깅그리치가 한 번 갔어요. 깅그리치 봤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펠로시가 갔다고 저거 가지고도 저런데 그런 종류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죠. 시진핑이 서울에 온다. 이게 윤병세가 정말 황당한 짓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바마 정부도 좀 그때 굉장히 그 혼선을 빚고 있었는데 그 일종의 그 대한민국이 네. 우리는 저 옛날 에치슨 미 국무장관이 그 우리 정부 수립 직후에 미군 빠져나가는 에치슨 라인하고 이건 역 에치슨 라인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었다라고 하는 사인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박쥐는 그 사정 뻔히 알면서 네. 시 주석께서 좀 오시죠. 오시죠. 이렇게 말한 거 이게 완전히 사람 약올리는 거지. 그 공공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야 이거 정말 약을 이렇게도 올리는구나. 박진 장관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이번에 사실 박진 장관의 그 털 역할을 했어. 원래 나 박 장관 좀 엔티였는데 옛날에 사적인 뭔가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순진한 사람이야. 네. 그 서울예고 졸업식 가가지고 완전 휘졌더만 그때. 아니 지금 애들 졸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흥이 나갖고 한 20분 동안 노래도 부르고 뭐 부인 불러내서 바이올린도 연주시키고 그래서 야 뭐 저러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순진한 거야 사람. 착하고 순진한 거야. 그게 이재명이 같으면 그런 짓 안 해. 아이고.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꼬맹이라고 죄송합니다. 예고 졸업식이니까 18살짜리 애들 파릇파릇한 애들 쫙 앉혀놓고 그 학부모들 있는데 마이크 주니까 혼자 떠들다가 기타 메고서 어니언스의 양파인가 어니언스의 편지 부르고 또 부인 불러내갖고 갑자기 애들한테 그 비싼 바이올린 뺏어갖고 바이올린 연주시키고 부인이 이거 하시나 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그걸 뭔가 자기가 그 푸릇푸릇한 애들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을 한 건데 너무 시간을 잡아서 내가 그걸 보고 학을 튀었거든. 근데 요번에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 저 사람 원단이 괜찮다라고 저는 약간 팬이 됐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아주 오래된 관계인데 착하더라고. 착한 사람이에요. 제가 다르고. 그 2006년도인가 싱크넷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했었나? 그때 여기 지금 김태효 박사도 있었고 뭐 한데 우리가 세미나 학번으로 치면 73, 74학번쯤 되죠. 73가 그럴 거예요. 연세가 꽤 있구나. 그러면 뭐 4년생, 5년생쯤 되는구나. 그렇게 어떤 데는 보면 살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막 우리가 이제 공세를 좀 취하고 하고 세미나를 하니까 우리한테 연구비를 그때 국회의원들 연구비 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연구비 항목 만들어서 지원해서 유일하게 내가 싱크넷 하면서 그걸 지원받았어요. 우리 박 장관님 그거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말 이렇게 듣다 마는 거 아닙니다. 이때까지 박 장관님 사석에서 씻고 다니는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에 꽃등 남자 왕이 잘 다루셨습니다. 근데 그런 덩치도 있고 털도 있고 젠틀해요. 젠틀맨인데 이런 외교를 다룰 수 있는 말하자면은 복선도 갈 줄 알고 그런
뭐 저기 탑 클래스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이 그 요번에도 봤듯이 진짜 중국 완전 허방다리거든. 대만 침공 리허설 해놓고서 꼬랑지 말아서 넣고 서해에서 군사훈련 도발해놓고 나서는 군사기지 도시인 대로 한국 외무장관 불려서 한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꽃 들고 재롱 부리고 이거 뭐 미친 사람 미친 집단이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뭔지 시진핑 모르겠어. 그 솔직히 말하면 앞뒤가 안 맞죠. 인민의 영수가 대신하는 될 네. 시진핑 주석께 제가 고합니다. 감히 한국에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모든 문명 국가의 그 대충 시민들까지도 그게 얼마나 당신들이 갈라파고스가 돼 간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당신들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예? 시진핑과 중국 인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분단 그러고 체제를. 그다음에 중국 제국의 영광이라고 네. 그러고 뭐 그런 이름으로 그다음에 세계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수사가 네.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얼마나 말하자면은 중국을 고립화시키고 한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중국이 이게 얼마나 문명이 아니라 야만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계인들은 다 알아요. 문명 국가의 지도자 제도권뿐만 아니라 그걸 알면서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게 그 우리가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예. 왜냐면 이게 그 코로나하고 경제 불황 속에서 한국이 안 물러서니까 제일 덜 다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경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화 역량도 그렇고 국내 정치도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고 그리고 군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한국의 말하자면 급발진 혹은 한국의 진격, 예. 한국의 발전 이것이 어떤 그 내장된 본질이 뭐라고 좀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뭐야 네. 이게 사실은 중국몽 근데 우리는 예. 한국몽을 넘어서서 인류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장돼 있는 내장돼 코드가 있는 코드가 한국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뭐 국뽕 뭐만 하는데 대개는 보면은 뭐 좌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의 그 정서나 이 그다음에 그 미래를 보는 이 막 우물한 개구리 같이 우리 스스로 자각하기도 많이 하는데 결정적으로 쭉 지속된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인류 보편성에 대한 그 목표 의식이 분명하게 세팅이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보편성, 인류 보편성, 인류 보편성이죠. 예. 안에 내장돼 있는. 내장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K-웨이브 한류가 그래서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그죠.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거기서 뭔가 보편적인 코드가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1910 분명히 한국 얘기인데. 우리 김이 독립 선수를 오늘 아침부터 다시 봤는데 예. 19년에 3월 1일 날 네.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하는 게 우리 집 백만성 얘기하고 세계 소위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바로 내장된 민주공화국 그 키워드라 그러니까 저 문장이거든요. 예. 근데 마지막 주권제민,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 중간에는 중국이 이제 일본이 비록 강점가 병탐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3국은 평화 공존을 해야 된다. 공존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마지막에는 만두의 그러니까 세계 만방의 모든 인류가 말하자면은 평화와 그다음에 번영 그다음에 그 행복에 이르러야 된다고 결론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한이 없어. 어. 그걸 삭힌 거야. 이미 승화시킨 거야. 성화식 삭힌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대로 가면은 사실은 중국은 주저앉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중국은 이제 정말 우리 한 총리 말씀대로 개 꼬라 박히고 있는 거예요. 한 총리의 말씀을 제 식으로 개쳐 꼬라 박히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주저앉고 우리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 경제 문화, 정치 군사에서 이제 한국이 점점 더 힘이 세지고 이게 미중 대립, 그다음에 미국이 이끄는 자유진영에 의한 중국 고립, 예. 중국 압박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중국이 이제 꼼지락달싹 못하는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가는 건데 네네. 이거를 만약에 1894년, 95년에 있었던 청일 전쟁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때는 일제가 중국을 어떻게 손을 본 거죠? 일본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영국의 사실 우리 거문도 사건 때 그것보다 9년 전에 네네. 그 영국이 직접 우리 조선 왕실에다가 거문도를 좀 조차를 해주면 남한 돈 엄청 주겠다 그랬어 그때. 그때 1년 사용료가 거의 5만 파운드가 막 그랬을 우리 거예요. 세수의 한 절반쯤 돼. 절반이 넘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그 사용료가 엄청. 그러면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랬어. 그때 아마 인재가 없었기도 하지만 이미 왜냐하면은 참 대단해. 그 당시에 아편 전쟁 이후에 특히 북경 조약 이후에 1860년 말하자면은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특히 영국, 프랑스가 그 이제 중국을 본격적으로 활량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소위 서세가 중국 내지로 들어오는 이제 정확한 조약 체계와 그다음에 현실적인 군대 영토 활량 뭐 등등 해서 말하자면 중국을 이제 분할하는 게 시작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53년에 미국 그 사실 상선 때문에 개항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조선조에서도 사실 제일 먼저 천국을 보냈어요. 영경을 보내가지고 네. 세계적인 시세, 그 당시에 시대사적인 그 세력을 관찰을 하고 또 중국 청도로부터 특히 이제 중국은 그때 이제 중세 소용하면서 서양의 그 무기 공장, 그다음에 뭐 이제 공업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리용장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사가 돌아가는 걸 깜깜이 같이 우물한 개구리는 아니었어요. 대충 알죠. 아는데 그게 그러면은 그 대충 아는 그 중심에 세계는 영국이 주도한다. 그리고 러시아 뭐 독일들이 이제 특히 러시아가 그걸 겨루려고 올라오고 있다. 러시아는 짜르다 뭐 아는데 영국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대한민국 조선의 마지막 그 고종과 민비와 대원군은 그 메시지를 그때는 대원군이 별로 뭐 힘 못 쓸 때죠. 이모군란 이후니까. 어쨌든 그 이모군란이라는 게 바로 그 시기.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니까. 이모군란 그 시기에 이모군란 직후에 금운도 금운도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금운도라는 게 지금 우리 저 백모 대표 선생님께서 지금 최근에 그 지정학을 정말 군사 무기까지 해가지고 잘했는데 저게 여수하고 제주도 중간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해의 관문. 동해의 관문이죠. 예, 그러니까 거문도가 그러니까 그 동해의 관문이고 그 러일 전쟁 때 거문도의 그 진지를 틀고 그 발틱 함대, 러시아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함대 깨지고 여순 함대 깨지고 나서 마지막 남은 함대가 발틱 함대인데 발틱 함대가 이제 지구를 뺑 돌아갔고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앞에 그 지금 그 희망봉까지 돌아서 이제 거기로 왔단 말이에요. 그걸 거문도에 진지를 틀고 있다가 이순신 장군 수법이지. 이순신 장군이 거문도에 진지 틀고 있다 쳤거든. 그렇죠. 그 동해로 진입하는 러시아 함대를 다 깨뜨려 가지고 아주 잔인했어요. 다 죽고요. 그 함대장 부속선 하나 살아서 갔어요. 아마 뭐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역사에서 가정이 아니라 카운터 히스토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결정의 모멘트였어요. 그 순간이었는데. 그렇죠. 그거예요.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걸 이제 비추어 보면은 저기 청일 전쟁은 중국 그 지식인들이 소위 말하자면 화산이 폭발하듯 경천동지라고 그러니까 했어요. 거문도를 거치고 나서 영일 동맹으로 굳어져 간 거죠. 영일 체제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영국이 일본을 손을 잡고 영국이 일본을 택한 거죠. 그때 가장 자기도 영국도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거문도를 택해서 아주 저기 중국하고 하듯이도 아니고 아주 정중하게 코스트를 다 지불하면서 저
자리에서 국사학자들이 비틀려서 그걸 거문도 점령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아니죠. 그 폐악질을 했으면 거문도에 있는 영국군 병사 묘지가 어떻게 남아 있냐고 그러니까, 다 파내서 다 불태워버렸지.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검은도 임대 요청 사건이지. 이 거문도 임대 요청 사건이지. 그렇죠. 그리고 거문도의 무단 세입 사건. 그래 그러면은 영국이 동아시아의 파트너로서 유니언잭의 파트너로서 일본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않죠. 미국이 일본이 사실은 청일 전쟁을 기하로 했는데 금운도 사건이 선행해서 조선을 해양으로 깨웠으면 예. 입헌군주적으로 가고 영국같이 그러면은 지금처럼 다이내믹한 사회는 아니지. 아니지. 재미없는 사회지. 근데 근데 한국인들의 또 근데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갔으면 20세기가 평화로웠을 수 평화로웠을 있어요. 수 왜냐면 그러니까, 20세기의 큰 사건은 전부 다 일제가 그 불질렀거든. 전부 그리고 일제가 그게 불질렀. 두 가지잖아요. 그 우리가